자, 다섯 번째 중점의 연결 정리. 자, 우리가 8개까지 만들었는데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얘가 사실 중점의 연결 정리라고는 교과서 209에서 211까지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분명히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얘 역시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야 되지만요, 막 왜 이렇게 되는지 하지만 대부분이 AA예요. 마찬가지로 AA입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얘하고 얘를 봤는데 뭐야 똑같아 보이잖아요. 사기꾼 뭐가 달라요? 라고 얘기할 텐데, 얘는 중점의 연결 정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중점의 연결 정리의 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이 뭐예요? 반대. 한마디로 얘하고 얘는 반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번의 설명만 보세요. 이 말은 이 얘기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이 변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AC의 중점을 N이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중점을 연결합니다. 두 개의 중점을 연결한다면 MN과 BC는 평행하다 라는 얘기와 함께, 아, 얘는 얘의 절반이다, 반대로 얘의 길이는 얘의 2배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는 뭐냐면요,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M에서부터 어떤 평행한 선분, 어디에 평행한? BC에 평행한 선분을 그렸을 때 이 N은 AC를 2등분 하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봤나요? 모르겠으면 살짝 앞으로 돌려서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둘 다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이거를 문제에 어떻게 녹여내느냐, 이건 더 쉽습니다. 같이 바로 가볼게요. 제가 증명이나 설명은 많이 뺀다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우선 볼게요. XY의 값을 구하래요. X값은 쉽네요. 우리 M과 N은요, 각각 선분의 중점이랍니다. 중점이라는 표시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얘와 얘는 우리는 평행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절반, 반대로 얘는 얘의 2배. 즉 X는 몇이다? 바로 암산으로 24라고 생체 안 써도 되겠죠? 값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Y값입니다. 자, 평행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렇다면 얘하고 얘는 평행선에서의 동의각. 자, 얘의 각의 크기 몰라요가 아니죠. 전체 ABC, 삼각형 ABC 얘기했을 때 둘의 각의 합의 크기는 140도. 전 180에서 180 빼, 180에서 140 빼니까 남은 각의 크기는 40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각 Y는 얘하고 얘하고 평행선에서의 동위각이니까 각 Y는 몇이다? 그냥 Y값이라고 써야겠네요. Y는 40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두 번째입니다. 이게 되게 쉬워요. 중점에서부터 평행한 선분을 그렸대요. 그렇다면 N 역시 얘를 2등분 시킨다. 3개로 써야겠다. 2등분 시킨다 라고 하면 되겠죠. 쉽네요. 우선 Y값은요, 똑같습니다. 얘 절반이니까 Y는 몇이다? 16의 절반인 8이다. X는요, 여기가 7이에요. 지금 여기가 7이래. 그럼 여기도 몇이다? 7이야. 그럼 X는 여기 전체니까 X는 몇이다? 7 곱하기 7, 7 2개, 7 더하기 7, 7 곱하기 7이란다. 7 더하기 7은 14. 근데 이 둘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에 답은 몇이다? 22다. 5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이 개념 여러분께서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드디어 무게중심입니다. 이 무게중심은 개념은 되게 쉽습니다. 뭐 사실 여러분 무게중심은 뭐 2대1로 뭘 나눈다, 뭐 중선이 뭐다, 뭐 그러는데 되게 쉬워요. 근데 얘가요, 이걸 배우는 순간 삼각형의 닮은 파트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얘로 응용이 되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무게중심은 개념을 꼭 기억하시면서 얘네가 어디에 응용되는지도 분명히 여러분께서 문제풀이를 통해 아셔야 합니다. 저는 개념 설명만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뜻부터 볼까요? 무게중심. 삼각형의 세 중선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그 한 점이 무게중심이라는 말인데, 그러면은 용어 설명부터 해야겠죠. 첫 번째, 중선이 무엇이냐부터 가봅시다. 중선.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할게요. 너무 막 그렸죠? 다시 그릴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별반 다른 게 없지만 전 좀 달라요. 자, 중선이 있을 때 한 꼭지점으로부터 이 꼭지점의 대변, 이 한 각이라고 해도 돼요. 여기서부터 대변에 어디까지? 중점까지 선분을 이었을 때 중점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바로 우리는 중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선 별거 아니죠? 근데 이 중선이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중선이라는 애는요, 지금
각을 이등분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 각에서 출발한 이 중선은요, 대변을 이등분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얘기해 볼게. 봐봐. 밑변의 길이의 비, 밑변의 길이의 비 똑같아. 높이 똑같아. 그럼 넓이 어떻게 써? 같겠죠. 넓이의 비가 1대1이라는 거야. 아, 중선은 하나의 삼각형을 반띵하는 애구나. 넓이를 반띵하는 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길이의 각국 지점으로부터 2대1로 나눈다. 무슨 소리냐면요. 어쨌든 이 I는요, 무게중심이라는요, 중선에 그림이 많이 엇나갔어요. 중선에 교점이 무게중심입니다. 그리고 꼭지점으로부터 각각 2대1로, 몇 대면? 2대1로 중선을 나눈다. 뭐가? 무게중심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중선의 교점은 무게중심 G. 그리고 이 G를 중심으로 이 중선을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나눈다는 개념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됩니다. 2번에서 이제 넓이를 얘기할 겁니다. 두 개만 우선 기억해 볼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중심을 잡고 중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중선. 아이고, 너무 빗나갔네요. 중선. 다시 그릴까요? 계속 그림이 빗나가네요. 넓이가 있고요. 중선. 이렇게 그릴게요. 중선입니다. 그럼 이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 G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지금 이렇게 중선 3개를 그렸을 때 삼각형 6개가 나오죠. 이 삼각형 6개의 넓이는 싹 다 같습니다. 왜요? 가보면 되겠지. 자, 우리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얘기하기 전에 얘를 S라고 볼게요. 이 넓이를 S, 하나의 넓이. 이해됐나요? 근데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여기 있는 삼각형을 봤을 때 이 삼각형에서 쪼개진 거란 말이야. 밑변의 길이 똑같아. 높이 똑같겠지. 이 삼각형에서 나온 애니까. 그럼 얘하고 넓이 어떻겠어? 같겠죠. 이해됐습니까? 둘의 넓이가 같은 거? 계속 가볼게요. 이 삼각형을 봐볼게요. 이번에 큰 삼각형. 지금 표시해볼게요. 이 큰 삼각형을 봐볼게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볼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 밑변을 얘로 잡았을 때, 밑변을 이거 대 이걸 잡았을 때 우리는 길이의 비가 2대1입니다. 그치? 자, 2대1입니다. 근데 높이 똑같아요. 그러면 넓이의 비도 2대1이라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밑변의 길이의 비가 2인의 넓이는 2S야. 그럼 얘는 당연히 넓이가 S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얘와 같은 조건으로 얘도 S가 될 것이고, 똑같은 조건으로 옆에 있는 애도 S로 될 거예요. 아, 중선을 이렇게 3개 그렸을 때 쪼개지는 6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다 같구나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는 걸 엄청 강조하겠습니다. 얘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왜 되는지가 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요. 왜 이렇게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문제 이렇게 봤을 땐 되게 쉽습니다. 얘는 기본 문제이니까요. 볼게. 무게중심을 지나는 이 선분의 이름은 중선. 중선은 얘를 2등분한다. 즉 x는 몇이다? 5다라고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 중선입니다. 왜? 무게중심 G를 지나면서 크로스하니까 다른 중선과. 자, 이 중선은요,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2대1로 나눠집니다. 자, 얘 4. 2일 때 비율 4. 그럼 y는 몇이다? 2다라고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되게 쉽죠? 기본이니까. 자, 마찬가지 얘 볼게요. G를 지나고 있는 얘는 당연히 중선입니다. 점 G를 지나고 있는 얘는 당연히 중선입니다. 근데 이 전체 길이가 24래요. 근데 y는요, x는요, 여기서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는다? 2대 1로 나눠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요, 제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전체 y라는 애는요, y라는 애는 여기 있습니다. 전체 24라는 길이에서 세 등분, 1 더하기 2입니다. 세 등분 중에 몇만큼 갖고 있다? 2만큼 갖고 있다. x라는 애는요, 전체 24라는 거에서, 전체 24에서 세 등분, 2 더하기 1입니다. 세 등분 중에 1만큼 갖고 있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겠죠. 계산한다면은 나눠집니다. 8, 2, 16. 계산하면요,
8 이렇게 바로 x값과 y값을 구할 수 있겠죠. 하는 법 알겠죠? 두 번째, 이거 다 교과서 문제예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기본 문제입니다. 뭐 아니면 확인하기 문제예요. G, B, C의 넓이가 6cm래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자, 느낌상 오는 게 많을 겁니다. 그때 A, B, C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얘가 6cm입니다. 6제곱cm죠. 넓이니까. 그러면은 얘도 6제곱cm, 얘도 6제곱cm, 얘도 6제곱cm, 얘도 6제곱cm. 왜냐면요. 지금 이 선으로 인해서 6을 나눌 거야. 다 몇으로? 3, 3, 3, 3, 3, 3. 왜 쌤 이게 다 3인가요? 간단하죠. 문제에서 이게 6이라잖아요. 근데 얘는요. 밑변을 2등분 하잖아요. 이 점 D는 중점이니까. 그쵸? 그러므로 넓이, A, B, C의 넓이는요. 6 곱하기 3인, 다시 6 곱하기 3인 18제곱cm가 될 수 있겠죠. 됐죠? 두 번째. GFBD, GFBD의 넓이. 자, 이렇게 보니까 딱 나왔죠? 몇이다? 계산할 필요도 없죠. 6제곱cm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왜? 기본 문제니까. 하지만 이 기본을 분명히 시작해야 합니다. 아셨죠? 바로 다음 개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7번 부피와 넓이의 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읽고 훅 가볼게요. 닮은 비가 m 대 n인 두 평면 도형의 넓이의 b는 m제곱 대 n제곱이다. 자, 닮은 비가 m 대 n인 두 입체 도형에서 부피의 b는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다. 그냥 넓이의 b는 제곱, 부피의 b는 세제곱인데 여기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 질문 받은 게 있었어요, 선생님. 넓이의 b는 m제곱, n제곱, 그리고 부피의 b는 m세제곱, n세제곱. 자, 세제곱, 두제곱, 세제곱인 건 알겠는데요. 우리 입체 도형을 풀면서 선생님, 겉넓이의 비가 뭐냐고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자, 이 겉넓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겉넓이를 쉽게 얘기하자면요. 우리 입체 도형에서는요. 넓이를 겉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겉넓이의 비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은 저 넓이의 비인 m제곱 대 n제곱 쓰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교과서 204에서 205페이지에 있는 되게 짧은 파트입니다. 칸이 조금 좁네요. 그림과 같이 ADE의 넓이가 15제곱cm래요. 자, 단위를 뺄게요. 그때 ABC의 넓이를 구하래요. 칸이 많이 좁습니다. 여러분은 아래로 이렇게 당겨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제가 써볼게요. 우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인 것부터 써야 되겠어요. 지금 삼각형 ADE와 닮음이다. 삼각형 ABC야. 무슨 닮음이냐면요. AA 닮음이 분명해요. 원래 아래에 써야 되지만 칸이 없으므로 여기에 그냥 표시할게요. 평행선입니다. 평행선에서의 얘는요 동의각, 그러니까 각이 같아요. 평행선에서의 얘 동의각, 각의 크기 같아요. 즉 두 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두 내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얘는 AA 닮음입니다. 각의 공통 이렇게 찾아 상관없어요. AA 닮음입니다. 그러면으로 얘의 닮은 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도형의 닮은 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길이의 b, 대응하는 길이의 b. 6대 4 아니야? 6대 10. 몇이요? 6대 10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 몇 대 몇이다? 3대 5다. 왜 우린 닮은 비를 찾았을까? 우린 닮은 비를 찾았으면요. 이 닮은 비에 어떻게 해요? 제곱을 해서 뭘 찾을 수 있다? 넓이의 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넓이의 비. 이게 중요해요. 제곱을 해서 넓이 비. 닮은 비에 제곱을 해서 넓이 비를 찾는다. 자, 그럼 3에 제곱하면 몇이죠? 20이 아니라 저 무릎 꿇었어요 지금. 자, 3에 제곱하면요 9입니다. 3, 3은 9. 대 몇? 5, 25. 이게 바로 넓이의 비구나로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래로 쭉쭉 쓸게요. 전 여기로 갈게. 근데 작은 애의 넓이가 15래요. 그럼 9대 넓이의 비인 9대 25는 저 무릎 꿇었어요. 15대 삼각형 ABC의 넓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해볼게요. 비례중앙으로 25 곱하기 15는요 당연히 9 곱하기 삼각형 ABC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얘하고 얘하고 나눠져서 이거 3, 이거 5만 남네요. 자, 칸이 없으니까 바로 쓸게요. 즉 3A
3ABC는요 125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AB입니다. BC의 넓이는 3분의 125 제곱센치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될 수 있겠네요. 칸이 좀 좁아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은 아래로 우르르 쓰셔도 돼요. 자, 봅시다. 밑넓이의 비가 이번에는요 두 입체도형 4면체래요. 밑넓이의 비래요. 넓이의 비예요. 넓이의 비, 길이의 비가 아니라 넓이의 비입니다. 자, 넓이의 비입니다. 넓이의 비가 4대 9다. 자, 머리 좋은 친구는 유추할 수 있어요. 넓이에 비해서 바로 부피의 비로. 근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넓이의 비가 4대 9래. 그럼 우리는 얘를 가지고 분명히 얘를 찾을 수 있어. 길이의 비, 즉 닮은 비요. 두 입체도형의 닮은 비를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원래 닮은 비에서 제곱을 해서 닮은 비에서 제곱을 해서 넓이의 비가 나왔죠. 그럼 반대로 어떤 수를 제곱해야 4가 나오고 어떤 수를 제곱해서 9가 나온지를 유추할 수 있겠죠. 어떤 수를 제곱하면 4가 나오죠? 그렇죠. 2입니다. 어떤 수를 제곱하면 9가 나오죠? 그렇죠. 3입니다. 즉 닮은 비는 2대 3이다. 그럼 다 됐죠? 아, 닮은 비 나왔으면은 여기에 몇 제곱? 세제곱해서 우리는 분명히 부피의 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피의 비. 어떻게 찾죠? 여기에 세제곱, 여기에 세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2는요? 8이죠. 8 대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27. 자, 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찾았습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부피의 비였어. 왜? 문제에서 A의 부피를 구하라니까. 근데 이 비, 왔다야. 이 부피가 621 세제곱센치래요. 아하, 그러면은 8 대 27 부피의 B는 A 대 621이구나. 와, 이거야. 27A는요. 8 곱하기 621. 자, 이런 경우는 분명히 27과 61이 깨끗이 나눠질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된다? 손으로 풀면 되겠죠. 621 빠르게 할게요. 621을요 27로. 저도 이렇게 풉니다. 모르니까요. 외우고 살 수 없잖아. 얘 그러면 2로 나누면요 54네요. 54로 나누면은 1, 8, 81. 그럼 얘 3. 아, 23으로 나눠지네요. 자, 그러므로 얘는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얘 1 되고 얘는 23으로. 야, 저것도 크다. 그럼 A는요 맙소사 8 곱하기 23입니다. 8 곱하기 23을 계산해보면 결국에 몇이 된다? 184 세제곱센치가 될 수 있다. 뭐가요? A의 부피가요. 됐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커서 계산하기가 싫었지 뭐 여러분께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일 겁니다. 좀 작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자,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이제 피타고라스 하나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자, 다 왔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하나 남았습니다. 여덟 번째 교과서 227에서 231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 끝입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너무나 심플한데 너무나 완벽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대단해. 한 획을 그었어, 수학과에. 얼마나 간단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자, 이 공식을 쓸 때 조건도 너무 간단해. 막 여러 가지 조건도 필요 없어. 그냥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선 직각삼각형만 있으면 돼요입니다.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의 조건만 있으면 피타고라스 정리 다 된다는 거야. 완벽하지 않아? 너무 대단해. 자, 이때 중요한 것은요. 이 빗변의 길이만 중요합니다. 사실은.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할 겁니다. 빗변의 길이를 C. 이게 중요해요. 나머지 두 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떨거지. 자, C의 이 빗변의 제곱은 이 빗변은 제일 긴 변이자 직각의 대변입니다.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AB죠.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다시 빗변의 제곱은요.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얘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얘 사실 할 때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 1증명, 뭐 1정리 유클리드, 뭐 2정리 뭐 피타고라스, 3 누구였더라? 바스카라 인도 수학자, 4 뭐 가필드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다루진 않을게요. 하지만 교과서 문제 여기에 대한 유형들이 다 있으니까 꼭 풀어보세요. 지금은요 개념 정리만 해나가는 시간이니까 이렇게만 얘기할 겁니다. 플러스로 여러분께서 외워두시면 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추천하긴 했는데 굳이 외우진 않아도 돼요. 근데 외웠을 때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제곱수와 제곱수는요 어떤 수의 제곱이에요?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4는 16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피타고라스의 수. 사실 얘네들요, 피타고라스의 수도 뭐 10까지 외우는 게 좋긴 한데 지금 기본이니까 이 정도로 외우시면 편하다라는 겁니다. 제곱수. 우리는 99단을 통해서 99, 81까지 외웠고 10은 100인 거 압니다. 그 다음에 제곱수 11의 제곱은 11 곱하기 11은 114. 아이고야, 미안해요. 미쳤나봐요. 이상하다 싶었어요. 쓰면서도 이상했어요, 느낌이. 121. 자, 1의 자리에 집중하시면서 외우시면 편할 겁니다. 그리고 12의 제곱은요, 144. 미안해요. 아까 틀려서. 13의 제곱은요, 169입니다. 그리고 14의 제곱은요, 196입니다. 왠지 반대죠? 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1의 자릿수로 중심을 하면서 15의 제곱은요, 225입니다. 뭐 16의 제곱, 17의 제곱도 다 있습니다. 뭐 16의 제곱은 256이고 17의 제곱은 뭐 289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까지만 외우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그 다음부터 손으로 푸셔도 돼요. 피타고라스의 수는요, 기본적으로 3, 4, 5를 출발할 겁니다. 3, 4, 5. 지금 동그라미 치는 게 제일 긴 변, 빗변이에요. C의 입장이니까 기억하세요. 얘가 제일 기본적인 피타고라스 수. 근데 제가 얘랑 같이 외우는 게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3, 4, 50, 23. 지금 따라해봐. 3, 4, 50, 23. 다시 뭐라고요? 3, 4, 50, 23. 그렇습니다. 3, 4, 50, 23. 자, 이거 다음에 5, 12, 13.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빗변이 13입니다. 3, 4, 50, 23. 이렇게 외우시고, 두 개 더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기본이 얘랬습니다. 기본이 얘. 여기에 곱하기 2 해볼게요. 곱하기 2를 해볼게요. 모든 수에다 곱하기 2 하면 몇이 되죠? 6, 8, 10. 자, 6, 8, 10도 피타고라스 숫자입니다. 간단하죠? 하나 더. 여기에 이번에는요, 곱하기 3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기본수에 곱하기 3 해볼게요. 얘 아니야. 기본수 갖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수에 곱하기 3 하면요, 9. 자, 여기는 12 동그라미겠죠? 9, 12, 15. 15가 빗변이겠죠. 이렇게 해서 4저기 정도는 외우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사실 뭐 더 있어요. 뭐 7일 때는 24, 25. 그러니까 7, 24, 25, 8, 15, 17, 9, 12, 15. 더 있긴 한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9, 12, 15는 여기 있네요. 자, 뭐 많이 여러분께서 외우는 건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어쨌든 이렇게 정도만 외워두시면 참 편하실 거예요. 외우는 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1번. 빗변의 제곱입니다. 즉, x의 제곱은요, 25. 5의 제곱이라고 쓸까요? 아예? 5의 제곱. 5의 제곱 더하기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12의 제곱. 자, x의 제곱은요, 그래서 25 더하기 12는요 144입니다. 즉 계산하면요 몇이 되죠? 169가 됩니다. 아, x 제곱이 169라고? 그러면 x는요, 자 169는요 13의 제곱이죠. 1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분명히 제곱해서 x가 제곱해서 169가 되는 수는 13 말고 마이너스 13도 되겠지만 x는 길이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제곱해서 169가 되는 수는 x는 13이구나. 역으로 가시면 돼요. 얘도 해보겠습니다. 아따 숫자 크네요. 자, 빗변이 20이네요. 자, 대변입니다. 대변. 자, 20의 제곱은 16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나머지 두 변의 합과 같다. x의 제곱을 남기고 얘 이항시킬게요. 아, x의 제곱은 그러므로 400 마이너스 16은요 256입니다. 16의 제곱은요. 됐나요? 그럼 이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x의 제곱은 옆에 쓸게요. 바로 아래 쓸까? 아래 써도 되겠다. 그래, 아래 쓰자. x의 제곱은요, 계산하면요, 얘는 100 몇이냐? 44구나. 144가 될 수 있겠네요. 갑자기 암산이 안 됐어요. 144는 12의 제곱. 그러므로 x는요 12 라고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구하는 법 알겠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xy 값 구해라. 자, 얘도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바로 보면 돼요. 이 삼각형으로 x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 삼각형으로. 왜?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x니까. 자, 이렇게 가볼까요? 첫 번째 삼각형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x의 제곱은요 12의 제곱. 12의 제곱 몇이었죠? 144. 이번에 이렇게 쓸게요. 144 더하기 9의 제곱은 몇이었죠? 99, 81. 됐나요?
아, 그러므로 얘는 몇인가요? 해봤더니 225네요. 아싸리. x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15구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x는 15구나 라고. 하지만 만약에 외웠다면은 얘는요 92, 15. 아하, 92, 15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하, 92, 15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17을 외웠고 15가 되었으면 얘는 8입니다. 사실 저도 외웠어요. 8, 15, 17도 외웠는데 얘 8입니다. 외우면 이렇게 편하다는 거지 굳이 안 외워도 풀 수 있습니다. 봐볼게요. y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파란 삼각형 2번이라고 할게요. 2번입니다. 자, 빗변의 제곱 17의 제곱은요 나머지 두 변 15의 제곱은요 225였죠. 225 더하기 y의 제곱이다. 자, y 넘기고서 17도 좀 계산해 볼게요. y만 남기고 225 이항하겠다는 소리입니다. y의 제곱은요, 자, 225 넘기면 17의 제곱이 몇이었지? 289. 289 빼기 225다. 이렇게 쓸 수 있으시겠죠. 그러므로 y는 y 제곱으로 갈까요? y 제곱은 계산하면요 64가 될 수 있겠네요. 64. 이거 두 개 빼면은 64 맞죠? 맞네요. 그러므로 y는 몇이다? 8, 8이 64. 8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x값, y값 여러분께서 구할 수 있겠죠? 자, 하나하나 계산하면 분명히 여러분께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삼각형을 보고서 여러분께서 빗변의 길이 또는 빗변이 아닌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만 가지고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얘가 직각삼각형인가 아닌가를 고를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제일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면 걔는 직각삼각형, 아니라면 직각삼각형 그냥 아님. 간단하죠. 뭐 여기서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판단법도 있는데 그거는 패스. 지금은. 자, 우선 4, 5, 6. 자, 6, 6에 이거 다 계산을 해봐야 되나? 자, 다 계산을 할 필요도 없이 사실 그냥 외웠다면요 나오는 게 딱딱딱 있긴 합니다. 자, 얘하고 얘 아니에요. 그리고 7 아니에요. 그리고 50, 23. 이 두 개가 맞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줄게요. 그냥 여러분께서 결국에 그냥 계산, 우리가 외운 대로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이 두 개 갖고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얘 제곱하면 몇이죠? 16입니다. 4, 4, 16, 5, 5, 25. 그리고 6, 6에 36. 자, 둘을 더했을 때 36이 나오나요? 때려 죽여도 안 나오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얘는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얘도 같이 해볼게요. 7, 7에 49. 10 이상하다. 100. 10 곱하기 10은 100. 14, 14는요, 196입니다. 자, 둘이 더했을 때 택도 없이 모자르죠? 절대 안 되죠? 그러므로 얘네는 직각삼각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볼게요. 그래요, 미안해요. 24, 25 곱하기 싫어요. 24의 제곱, 25의 제곱 언제 곱하고 있어? 우리 45분을 끝내야 되는데 45분 넘었을 것 같았는데 느낌이. 자,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 끝낼 건데 얘를 보세요. 얘 지금 직각삼각형이니? 아니야. 그치? 그럼 피타고라스 쓸 수 없어. 그치? 근데 이거 왜 나왔을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해서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직각삼각형은 아니지만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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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2등변 삼각형에 꼭지각을 2등분하는 또는 이 꼭지각에서 수선을 그렸을 때 이 수선은 변을 2등분하더라. 자, 이거 2등변 삼각형의 성질이었죠. 2등변 됐으면 2등분 됐습니다. 그럼 여기 길이 몇이죠? 바로 3cm가 됩니다. 6을 반띵했으니까. 그럼 얘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도 직각삼각형이잖아. A, B, 여기 H라고 했을 때 수선해봐라 H라고 해볼게요. A, B, H는 직각삼각형이야. 5, 4? 아하, 피타고라스 수 5, 3, 4구나. 여기의 길이는 즉 삼각형 ABC의 선분 AH의 길이는 4cm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요 삼각형 ABC의 높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우리 왜 이걸 구했어요? 지금 넓이를 구하려면요 밑변과 높이가 필요하잖아. 밑변의 길이 몇? 그러므로 삼각형 A, B, C는요 밑변의 길이 몇이요? 6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몇이 나온다? 12제곱센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너무 빨랐나요? 너무 빨랐으면 잘 보세요. 외우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해볼게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수선을 그립니다. 높이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수선은요, 밑변을 2등분 합니다. 그럼 여기 길이, 여기 h라고 할게요. 수선의 발을요. 여기의 길이는 3이 돼. 6의 반띵이니까. 근데 우리 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 있잖아. 왜? 직각삼각형이니까. 자, 삼각형 A, B, H는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렇잖아. A, B, H는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므로 5의 제곱 25는 여기 길이 3의 제곱 더하기 선분 AH의 제곱이란 말이야. 됐나요? 그럼 선분 AH의 제곱은요 25 빼기 이거 빼면 9가 되겠죠. 아, 그러면 몇이다? 16. AH의 제곱이 16이구나. 그럼 AH는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4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피타고라스를 외웠으면 이거 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겠죠. 근데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높이 구했으니까 넓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것의 총 정리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죠. 이번 강의는 시험 범위까지의 개념의 뼈를 제가 세워주는 정도입니다. 기본 기초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걸 알아야 문제를 이런 걸 풀 수 있다의 정리이지, 살은 여러분께서 붙이십시오. 살을 붙이는 과정에 모르는 게 있다, 댓글 남기세요. 또는 저한테 따로 카톡하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시험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보는 그 주에 월요일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에게 많은 질문 그리고 많은 피드백을 받아서 모든 학생들이 이번 시험 다 대박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중심이 아니라 기본 기초부터 해서 찬찬히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득점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화이팅! 지금까지 수학 선생님 윤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코로나 조심.